쌤취의 정보 유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여고 교사 홍창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에서 개발한 미디어 파이프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이용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것 중에 그 카메라를 켜서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영상을 다루는 그 컴퓨터 비전 기술이죠. 그걸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사람의 어떤 특징점을 추출하고, 예를 들어 뭐 여기 눈이 어디 있고 코가 어디 있고 입이 어디 있고 손의 관절은 어디고 어깨는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을 추출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미디어 파이프라는 친구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에서 미디어 파이프를 검색하시면 쌤처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구글에 있는 AI 기술 중에 하나고요. 얘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사실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돼요. 객체를 감지하거나 이미지를 세그먼트하거나 뭐 세분화하든지 동작을 인식하거나 손의 랜드마크라고 해서 손의 좌표를 뭐 이렇게 다 관절로 찍어주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얼굴 인식, 이미지 넣기, 뭐 자세 랜드마크 등등 다 됩니다. 이 미디어 파이프에서 가장 유명한 게 손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포즈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손 인식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짝 끊었다가 포즈 인식하는 것까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패키지 설치하는 방법 정도만 아시고 파이썬을 조금 읽을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이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프로젝트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닌텐도 위 아시죠? 뭐 이런 위 리모컨 아닙니다.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만 얘가 인식을 할 수 있었다면, 요 미디어 파이프라는 친구를 이용하면 앞에 웹캠을 딱 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서 내 손과 이 관절을 인식시킨 다음에 그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스윙으로 보겠다 아니면 다르게 보겠다 하는 것까지도 사실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새로운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미디어 파이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짝 보시면 쭉 내려보면 뭐 이런 것들 다 된다고 적혀 있고요. 더 좋은 점은 얘는 파이썬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앱을 만들 때도 가능하고 웹을 만들 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미디어 파일 패키지를 굳이 파이썬으로 구현하지 않고 웹페이지 상에다 만들겠다 하면은 그 웹페이지 전용 그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집어 넣으면은 손쉽게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뭘 만들고 뭐 어떤 서버를 열어가지고 웹페이지를 띄우고 파이썬이 꺼지면 웹페이지도 같이 꺼져버리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얘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LLM 인퍼런스 API까지도 이 친구가 제공을 합니다. 뭐 기존 솔루션 2023년 3월 1일부터 솔루션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고 새 솔루션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써보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 위에 있는 좀 유명했던 애들 위주로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쌤이랑 해보고 손 랜드마크를 해보고 싶다. 그럼 손 랜드마크 감지 이렇게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요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우리한테 중요한 거겠죠. 뭐 밑에 보면 파이썬에 대한 코드 예시도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콜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기능들이 좀 지원하는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미디어 파이프는 우리가 손을 이렇게 띄우면 그걸 바탕으로 여기 0번째 점, 여기 4번, 여기 8번, 12번, 16번, 20번 이런 좌표값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가 알아서 디텍팅을 합니다. 사전에 학습된 일반적인 모델이 있다는 거였죠.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파이썬 코드 이용해가지고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새로운 파일 만드시고요. 파이썬 파일이 있죠? 뉴 파일. 매번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 핸드 디텍트 T20 라고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한번 해봤어요. 혹시나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안 되면 안 되니까 한번 해봤는데, 제가 작성한 코드를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 거 보고 하시면 되니까 핸드 디텍트는 이렇게 한번 쌤 구현을 해봤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미디어 파이프 안에 패키지에 있는 소를 그리기 위해서 쓰는 세 줄의 가장 간단한 코드들이고, 요 문법은 지난번에 봤죠. Q키가 눌러질 때까지 이걸 반복을 하겠다.
뷰키가 눌렀지만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중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리드해서 들고 오고요. 그거를 이제 얘가 해독할 수 있도록 BGR RGB로 바꾸고 그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멀티핸드 여러 가지 이 손이 감지가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제 그림을 그려라 라는 식으로 쭈르륵 진행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좌표값을 x 좌표값과 y 좌표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x 좌표랑 y 좌표를 지금 몇 번째 핸드가 디텍트가 좌표죠. 이 손에 예를 들어서 0번째, 1번째, 뭐 2번째 이렇게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 쌤이랑 같이 봤었던 요거죠. 이 인덱스 번호를 처음에 이제 적고 그 x 좌표랑 y 좌표가 이 화면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한번 찍어보는 걸로 했고, 만약에 그 아이디가 0번, 0번이 어디냐면 또 방금도 지나갔는데 0번은 여기입니다. 손바닥에 맨 요 손꿈치라 그러나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 x 좌표랑 y 좌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걸 이용해서 서클, 원을 한번 그려보겠다. 그 반지름은 20 정도 되고요. 색깔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전체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로우 랜드마크 이 기능을 이용하면 그 랜드마크에다가 이제 선을 쭉쭉 이어서 그려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저는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1번 이렇게 넣어놨고요. 지금 저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아니, 뭔가 하나 빠진 게 있겠죠. 그죠? 처음 하시는 분들 아마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이거 실행하는 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리 해놓고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려고 먼저 실행을 눌렀습니다. 빠진 거 눈치채셨나요? 네, 우리는 이걸 설치한 적이 없어요. 왜 되냐? 쌤은 미리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거. 출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뜨고요. 지금 보면 막 좌표값들이 우다다다다다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쌤 좌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형태로 지금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여기 있는 요거 부분 손꿈치죠. 손이 두 개가 되니까 두 개가 다 인식이 됐습니다. 굽혔다 폈다 가까이 가도 다 되죠. 엄청 정확합니다. 그죠? 그럼 이걸 뭘 잡고 있는지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잡고 펴고 V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미들 핑거에 그것도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걸 이용하면 내가 이제 뭐 물건을 옮긴다 할 때 이런 것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것도 되고, 어디 이 손가락에만 좌표값을 줘가지고 화면에서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막 톡톡톡 터치하는 거 있죠. 그런 이제 가상 도어락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아까 전에 저희 학교 어떤 친구가 이걸로 이제 수화 감지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화 감지, 뭐 수화가 이런 수화가 있다, 뭐 이런 수화가 있다 하면은 그것들을 감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거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이 손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우리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이거 구글의 미디어 파이퍼라는 패키지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 어떻게 설치하냐면 여기 파이썬 패키지 가보시면 제가 이미 쳐놨습니다. 미디어 파이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는 지금 이 강의 녹화 기준으로는 0.10.14인데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얘가 이렇게 쭉 다 적어놨어요. 텀스 업이라고 이제 엄지척 이런 제스처까지도 감지하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요 패키지 설치하시고 센코드 실행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이 손을 인식하는 그 미디어 파이프 코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끊었다가요, 제가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포즈를 인식하는 코드 또 가져와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싹 바꿔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랑 해볼 거 이제 포즈 프로젝트인데요. 마찬가지로 구글 여기 미디어 파이프 여기 개발자 환경에 들어오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세 랜드마크 인식, 요거 이제 포즈 디텍팅인데, 이런 식으로 이분이 지금 요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 지금 보면 이분의 어깨, 그다음 팔꿈치들, 그다음 여기 팔 관절들, 요 관절들의 대부분의 마킹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랜드마크라고 하는데요. 아까는 이제 손 랜드마크여서 손을 이렇게 쫙 폈을 때 쌤 거 보면 여기 이렇게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거 말고 이전에는 액팅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좌표값들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번호가 다 붙어 있어요. 0번, 1번, 2번. 그 좌표값이 뭘 의미하는지 이걸 디텍팅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팔굽혀 펴기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지하는 AI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겠죠. 화면에서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했을 때 X축과 Y축의 좌표값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특정 지점에 좌표값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예를 들어 어떤 친구 이렇게 한다 그러면 XY 좌표값이 다를 거고, 이렇게 하면 XY 좌표값이 또 다르겠죠.
제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파이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운동을 코칭해주는 미디어 파이프 기반의 나만의 트레이너 선생님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재미하고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새로운 파이썬 파일을 만들었고요. 저는 뭘 만들었냐면 포즈 디텍트라는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제 코드 참고하실 분들은 이 포즈 디텍트 참고하시면 되고요. 코드 거의 비슷합니다. 지어놓고 위에는 아까랑 다르죠. 핸드였는데 이제는 이제 MP 드로잉 유틸스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포즈라는 걸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캡처 1 똑같이 카메라 1을 입력을 해서 이제 포즈 프로젝트를 할 건데 카메라가 열려 있으면 그걸 가져와 가지고 열려 있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해놨고요. 열려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포즈 이미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미지 작성을 바꿔줬고요. 그 다음 포즈 위에 여러 가지 그리는 것들 요거는 이미 그 미디어 파이프에 적용되어 있는 함수를 그대로 긁어왔습니다. 요거는 작성하신 분이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미지를 좌우 반전하는 코드까지 요거를 그리고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거는 미디어 파이프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 미디어 파이프 안에 뭐 포즈도 있고 랜드마크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뭔가 패키지를 설치해 줘야 된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실행만 하시면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두었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행되는 대로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실제로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색깔 이렇게 나왔고요. 포즈니까 좀 제가 멀리 가야 되겠죠? 이렇게. 네, 다리가 지금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고요. 손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액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정면으로 바로 서고 있으면 요 X좌표랑 요 X좌표랑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거 팔을 들었는지 내렸는지 뭐 Y 좌표 값을 추적하면 알 수 있겠죠. 보통 좌표에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이쪽이 X 좌표, 이렇게 내려가는 게 Y 좌표입니다. 그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손쉽게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떤 거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CCTV 이 기능을 접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혹시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쓰러지면 좌표가 다르겠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좌표값들이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Y 좌표값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쓰러졌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쌤 생각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사람 수를 카운팅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을 파악한다든지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 감지기 이렇게 해서 이 손의 위치를 따서 이렇게 벅벅 하는 이런 어떤 모션이 인식이 됐다. 그러면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학교 폭력이 감지되었습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도 이 미디어 파이프를 이용하면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학교 친구들은 이거 가지고 게임을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코인이 이렇게 도로로 떨어지면 그 코인을 이렇게 탁 터치한다든지 아니면 달려가서 뭔가 이렇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제가 보면 코 모양을 우리가 지금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죠. 이 코, 눈과 같이.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데 여기에다가 동그란 원을 만들어 가지고 코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막 동전 같은 게 떨어지면 코 안에 가가지고 코를 이렇게 탁 넣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게임들도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이것저것 내가 도전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코드상 여기 보면 이거는 ESC 키입니다. ESC 키가 눌렸을 때 프로그램이 중지되도록 설계해 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과 제가 미디어 파이프라는 패키지를 활용해서 하는 수업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좀 더 재밌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고요. 실제로 엄청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좀 더 전문적인 AI 모델 욜로라는 친구를 같이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드 관련된 질문이나 도움되는 질문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